자, 이번 시간에는 자, 파워의 전류. 자, 전류라는 개념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이 전류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건데, 자, 결론은 그겁니다. 전류는요, 내가 임의적으로 정해지는 어떤 특정 값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내가 최종적으로 구동하는 어떤 부하측, 이제 부하라고 하죠. 구동되는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어떤 특정 부하측에서 완성되는 어떤 거기에 소비 전력. 그러니까 이게 V하고 I겠죠. 그쵸? 소비 전력에 맞춰서 전압값이 정해져 있다면 전류값은 그 와트에 맞춰서 흐른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회로를 꾸미실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전류 계산이에요. 전류 계산. 어, 요즘은 원칙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전류 계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이제 크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회로를 꾸몄는데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도 않고 자꾸 뭐 과부하가 걸리거나 뭐 그런 경우를 많이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특히 모터 같은 거 돌릴 때는요. 자, 결국은 모든 전기적인 회로에서 전자적인 회로에서 시작은 자, 교류 전원에서 시작을 해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게 DC 전원이 되고요. 결국 여기에서부터 이제 디지털 논리의 회로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회로죠, 회로. 디지털 회로라는 개념이 시작돼요. 아날로그, 아날로그도 마찬가지고요. 아날로그도 마찬가지인데, 아날로그, 그쵸? 요거 회로도 마찬가지인데, 자, 회로를 해석하실 때 최종적으로 SMPS라고 하죠. 또는 전원 공급단. 내가 이 회로를 동작시키는데 어떤 뭐 건전지를 쓰실 수도 있으시고 메인 뭐 파워를 쓰실 수도 있을 텐데 결국 디지털 회로라는 거는 DC 전압을 가지고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 DC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 DC 전압을 만들어가는 SMPS라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SMPS라는 거는 결국 교류라는 전압을 가져와서 씁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220V예요. 그쵸? 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통 그래요. 여기가 먼저냐, 여기가 먼저냐 라고 고민을 해보신다면 당연히 여기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번입니다. 회로를 꾸미실 때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암페어는 내가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니고 결국 내가 구동하는 어떤 부하라는 개념에서 부하에 걸린 최종적인 모든 합이 전류의 총값이 되는 거죠. 내가 메인으로 해서 3.3V를 쓰든 5V를 쓰든 12V를 쓰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전압이라는 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결국은 각각의 전압에 들어가는 회로 구동이 암페어를 얼마나 많이 잡아먹냐. 그래서 최종적인 암페어 구동 합이 최종적으로 이제 내가 메인에 걸어주는 SMPS의 총합이 되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볼게요. 디지털 회로 안에 모터가 있고요. 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MCU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어떤 회로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MCU는 3.3V가 필요하고 모터는 뭐 12V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고 뭐 기타적으로 5V가 필요한데 MCU에서 출력을 기타적으로 IC한테 쭉쭉쭉 뿌려주고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뭐 100mAh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100mAh. 모터는 2A가 필요합니다. 구동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뭐 기타적으로 소자들이 뭐 LED라든지 기타 등등을 했더니 이건 한 500mAh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이걸 다 계산했어요. 회로 자체에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총합은 2.6A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12V가 필요하고 3.3V가 필요하고 5V가 필요한 겁니다. 이 전압은요, 내가 만들어주면 되는 의미입니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대신에 암페어는요, 내가 최소한으로
메인에서 공급해줘야 되는 암페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달라지는 거죠. SMPS 뭐 충전기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항상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뭐 DC 12V에 500mAh, 뭐 1A, 이 암페어를 항상 명시하게 돼 있어요. 결국 뭐냐면 이 아답터, 이 SMPS는 최대 500mAh까지 쓸 수 있습니다. 또는 1mAh까지 쓸 수 있습니다. 뭐 1A까지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즉 해당 SMPS 500mAh랍니다 라고 써있는 SMPS에다가 모터 부하를 걸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쵸? 2A로 소모를 하기 때문에 결국 결론적으로는 회로에서 꾸미는 어떤 총 소비 전력, 그 다음에 그 전력에 맞춰진 총 암페어 값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결론 나는 SMPS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시트를 보면요, 데이터 시트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레귤레이터라고 하죠. 레귤레이터라고 많이 하는데 해당 데이터 시트 차에서 1084라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1084라는 걸 찾아보고, 자 여기 보시면 해당 데이터 시트가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이게 5A까지 가능한 레귤레이터라는 거예요. 즉 레귤레이터 시리즈별로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잠시만요, 이게 시리즈별로 이게 몇 암페어짜리지? 시리즈별로 5V짜리 레귤레이터가 있고 3.3V짜리 레귤레이터가 있고 12V짜리 레귤레이터가 있습니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뭐냐면 어떤 전압을 쓰든지 나는 최대적으로 이 레귤레이터는 5A까지 허용을 합니다 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회로를 꾸몄어요. 어떤 회로를 막 꾸몄는데 그 해당 꾸미는 어떤 회로에서 암페어가 내가 계산해보니까 최적적으로 암페어는 한 1A까지 흘러먹더라 라고 계산했어요. 그럼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 SMPS의 공급 전원은요 1.8배 정도 하시면 돼요. 즉 한 1.8A까지 1.8A까지의 허용되는 SMPS를 구동하시거나 아니면 1.8A까지 할 수 있는 파워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디지털 회로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쓰는 SMPS가 뭐 220짜리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뭐 24V짜리이면서 얼마짜리 암페어를 SMPS 써야 됩니까? 라고 이제 이건 물음표를 떠놓고, 그럼 이 24V를 가지고 레귤레이터 5V짜리를 씁니다 라고 했는데 내가 회로를 구성하다 보니까 1A를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귤레이터도 적어도 최소한 1A 이상인 1.8V 8A 정도 되는 허용되는 레귤레이터를 쓰셔야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레귤레이터가 입력 전압이 24V를 받아서 5V를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 이거에 맞춰진 암페어만큼 조금 더 플러스를 시켜서 약 2A짜리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SMPS라는 이쪽 부분은 회로를 구성하시고 구성하는 뭐 이게 회로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쵸? 뭐 ADC 회로, 그 다음에 뭐 일반 IO 회로, 그 다음에 입력 회로, 뭐 기타 통신 회로 이런 걸 전부 다 계산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이 정도 되겠다라고 하면은 거꾸로 최소한 내 공급 전원은 암페어를 여기 2A까지 맞춰줘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결론지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즉 암페어라는 거는 내가 미리 정해가지고 이 정도만 쓸게 라고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구성하고자 하는 걸 모두 구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최소한 내가 써야 되는 어떤 SMPS는 이 정도 범위의 전압값에 이 정도 범위의 전력값이 필요한 SMP를 써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거꾸로 가시면 돼요.
이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회로 구성하는데 좀 보다 좀 편리하실 거고, 이해가 안 되신다면 질문을 하셔가지고 꼭 이해하도록 넘어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강의에서 넘기는 건 항상 회로 해석한테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만 할 거예요.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만 이제 방송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